개장 전 성공 전략입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주요 섹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주실 분 IM증권 이창환 영업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매크로 환경 참 불편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과거 이 정도 매크로였으면 시장 좀 많이 깨졌을 텐데 이 정도의 하락에 좀 감지덕지 해야 되는 걸까요? 많이 빠진 것에 이제 방어를 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현재 시장 어떻게 살피십니까? 그저께죠. 이제 12월 고용 보고서 서프라이즈 나오고 또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의 악재가 나타나면서 이제 최근에 미증 시간이 계속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사실은 그 연내 금리 인하를 4회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현재 선물 시장은 연내 1회 인하 정도로 지금 상정을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미국에 대한 금리 인하 전망이 약화된 건 사실입니다. 현재 그리고 이렇게 이제 최근에 이제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이제 4.7% 넘어가다 보니까 만약에 5%를 육박하다 보면은 미국채가 무위험 자산이라고 봤을 때는 이게 금리 5%에 다다르게 됐을 때는 신흥국 시장에 분명히 부담되는 건 사실이고. 미 대선 전에는 인하 기대가 올해 4회였지만 현재 1회까지 좀 많이 낮춰진 것들이 일단 시장에 부담이 되고 있고 그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트럼프의 이제 시험을 앞두고 나서의 일부 경계감인데 어제는 이게 또 반대로 또 이제 기대감으로 좀 반영이 되면서 이제 그 낙폭을 축소하고 테슬라도 상승반등 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그 코스피랑 코스닥이 연초보다 연속 상승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기술적으로 보면 75일선을 계속 넘질 못하고 거기서 계속 저항을 받고 있고요. 이게 매물 소화 과정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상승 전환 과정에서의 자연스러운 매물 소화 과정으로 이렇게 이해하시고 코스피 21선이 2,461%가 2,460 정도고 코스닥이 694포인트 정도 되니까 이 정도까지의 조정은 정상적인 과정이라서 오늘 조금 눌릴 수는 있지만은 그냥 그 상승 추세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매물 소화 과정으로 일단 이해하시고요. 그러니까 국내 시장의 가장 장점은 그냥 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하방 경직성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외국인들이 포지션이 이제 선물과 옵션이 모두 약간 하방으로 잡혀 있는 게 이번 주 목요일까지 이제 위클리 옵션 만기를 기점으로 해서는 여전히 하방으로 좀 눌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지수보다도 종목별의 모멘텀에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지수와 달리 개별 종목단에서는 달리 움직이는 섹터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올해 실적이 개선되거나 턴어라운드 되는 쪽 그리고 이제 CS라든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등의 모멘텀 가진 쪽의 종목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멘텀을 활용하면서 지수 자체에 대해서는 하방 경직성이 확보되어 있어서 지나친 비관을 가져갈 필요는 없다라는 점입니다. 자, 2차 전지 섹터는 어떨까요? 아직까지 업종과 섹터 자체의 턴에 강력한 힘을 싣긴 어려우나 이쪽도 하방 경직성은 확보했다고 볼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미국의 중국 대리기 과정 속에 이제 2차 전지도 계속 됩니다. 그럼 그 사이에서 한국의 포지션에 대해서도 계속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해 8월 달이었습니다. 그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과 그 존 물리나 하원 의원 중심으로 해서 그 공화당 의원들이 시애틀을 포함한 회사들에 대해서 그 거래 제한 리스트, 블랙리스트에 올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국방부를 계속 압력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국방부가 그 제1260H라는 목록이 불리는 그 CMC 중국군 지원 기업의 명단에 그 시애틀을 포함해서 텐센트 등의 기업을 6군데 정도 기업을 추가를 한 상태고 그러니까 이렇게 목록에 포함이 되게 되면은 미국 투자가 금지가 되고요. 그리고 미국 기관과 회사와의 거래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또 이제 미국 재무부에서도 제재가 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장 수출 어떤 제재라든가 수출 통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 24년 회계 연도 국방 수권법에 의해서 국방부가 26년 6월 30일부터 이런 기업들과는 거래가 금지하는 것으로 유지가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시애틀 같은 경우는 기업에 대한 평판에 타격이 있을 것이고 중국 기업들과 거래하는 어떤 단체라든가 미국 기업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경고의 메시지가 나기 때문에 아마 시애틀한테는 이게 좀 비상이 걸린 것으로 좀 보여지고 이게 타격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있는데 시애틀 입장에서는 이걸 소송으로 맞설 거긴 하지만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중국 배터리 업계에 대해서 그전에는 이제 그 IRA법을 통해서 어떤 보조금을 통한 어떤 제재를 무역 장벽을 쌓았지만은 이제는 거기 넘어서 그러니까 세공제를 안 해주는 형태의 불이익이었지만은 이제는 관세라든가 어떤 우회 수출 차단, 멕시코 등의 이제 관세를 통해서 네. 우회 수출 차단 등의 이제 더 강력한 조치를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이제 그 중국 제품에 대해서 60% 관세기가 나오는데 아마 타겟팅을 하지 않을까 안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타겟팅을 할 것 같고 또 멕시코에 대해서 25% 관세 도입
기업들이 결국에는 그 배터리 핵심 광물에 대해서 징벌적 관세 인상의 논의도 지금 진행되고 있고 미국과 캐나다 흑연 업체들이 중국산 흑연에 대해서 920% 관세 매겨야 된다고 계속 요청을 하는 것들도 아마 이게 연장선상에 있을 것 같고요. 이런 흐름에 맞춰서 그 파나소닉이 이번에 그 CES 2025에서 그 장기적으로 중국산 공급망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파나소닉은 거의 테슬라 쪽에 들어가니까 테슬라 쪽에 공급되는 특히 뭐 양극재뿐만 아니라 전액 기업들 같은 경우에 그 테슬라 밸류체인에 새롭게 들어가는 업체들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이고요. 테슬라를 비롯한 그 완성차 기업가들이 이제 그 K배터리의 밸류체인의 그 소재라든가 배터리를 사용력도 늘어날 것이고 그 트럼프 2.0의 행정부는 앞으로 이제 그런 탈중국의 공급망 압박의 강도가 상당히 강해질 거라서 여기 좀 주문하자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니까 IRA법으로 시작이 됐지만은 이런 전기차 2차 전지 공급망이 재편이 되고 이 기술 패권으로 연장된단 말이죠. 기술 패권에 대한 경쟁 심화로 인해서 이런 탈중국 흐름 가속화돼서 이 탈중국 흐름에 수혜를 보는 쪽을 좀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빠른 건 아마 전액 쪽이 가장 클 수밖에 없는 게 전액 섹터가 거의 90%가 중국 업체들이 장악한 거를 우리나라 이제 4개 업체들이 이제 가져오는 구조인데 지난주에 중요한 이슈 하나가 그 덕산테크코피아가 자회사 덕산일렉트라가 그 틴치리튬으로부터 이제 네.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 최소 연간 1만 톤 공급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기존의 6만 톤은 센트럴글라스 통해서 파나소닉을 통해서 테슬라로 들어간 물량이 확정된 물량이고 그 이미 6만 톤을 다 계약했기 때문에 틴치리튬 쪽에서는 이게 자기네 물량이 없을 줄 알았는데 실사를 해보니 금방 12만 톤까지 증설이 가능한 확인을 하고서 곧바로 계약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틴치리튬 같은 경우에는 엔소리라든가 테슬라, GM 등에서 납품을 하고 있는데 그 틴치리튬의 북미양은 대부분 다 앞으로 덕산테크코피아가 전담을 할 것으로 보여져서 상당히 큰 이슈다라고 보여지는데 외신 뉴스만 1월 9일자 하나 딱 있고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거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덕산테크코피아. 네. 그리고 그 미 한강청 그 EPA가 그 IRA법의 그 FOC 규정에 적용해서 올해 그 세액공제 차량을 차종을 공개를 했는데 지난해 40종에서 25종으로 감소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FOC 규정이 딱 걸리다 보니까 특히 이제 SK온 배터리가 탑재된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5개 모델은 일단 확정이 됐습니다. 네. 이제 아이오닉 5, 9, EV6, 9, 그 GV70, 제네시스까지 모델을 했는데 그 이렇게 5개 차종의 SK온 배터리가 탑재가 된 게 포함이 되다 보니까 삼성증권의 분석은 올해 이제 최대 AMPC 1조까지 가능하다. 올해 한 9,420억, 내년에 2조 2,740억 정도, 그러니까 2조 이상 그 AMPC를 받을 것으로 보여져서 SK온이 최근에 이노베이션 주가가 괜찮죠. 네. 사업이 물론 좋은 것도 있지만은 이 AMPC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SK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지난해 4분기부터 이제 그 조지아 공장 같은 경우에 일부 이제 현대차 그룹 라인으로 전용으로 돌린 상태고 현재 이제 니켈 같은 거는 칠레 쪽으로 공급받고 있어서 FOC 규정이 좀 부합을 하고요. 2개 공장 조지아 공장 있는 거를 이제 현대차 쪽으로 좀 이제 주력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조금을 받는 것 자체가 SK 배터리 쓴 것도 있지만은 배터리 업계에서는 이게 이제 포스코라든가 에코프로 그룹의 이런 소재 업체들이 도움이 없었으면 이게 불가능했다라고 해서 그러한 이제 K배터리 경쟁력을 보여준 사례라는 그런 그 보도도 있었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쨌든 자동차 시장의 최대 시장은 미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영향을 확보를 하고 지금의 어떤 캐즘 구간을 중국을 견제하면서 버틸 수 있는 그런 이제 전략으로 지금 삼으려고 하는 것 같고요. 또 2차 전지 섹터 중요한 이슈가 그 테슬라 모델 Y 주니퍼가 이제 출시가 되는데 여기에는 그 엔솔 배터리가 들어가고요. 네. 기존에 이제 2170보다 새로운 뉴 2170 배터리가 탑재되는데 양극재는 LNF께 들어가고 실리콘 공급재는 대주전자께 들어가는 거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거의 앵템께 들어갈 것 같아요. 그 틴치리튬 거로 앵템 거로 상당히 대체가 돼서 지금으로 해서 이제 지금 배터리 시장은 4680보다 뉴 2170의 판매가 더 중요합니다. 현재로 당장 실적에는 그게 더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2차 전지 섹터 업황을 봤을 때는 그 연말 재고 조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솔의 실적이 안 좋았던 것이고 아마 이런 재고 조정이 1분기까지는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 양극재라든가 뭐 배터리 기업들 본격적인 상승은 그 실제 데이터, 업황 회복의 데이터로서 나타나야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증권의 그 분석을 또 뉴스로 한 뉴스가 있는데 네. 이거 제가 이제 원고해드리지 않았지만 좀 말씀드리면은 삼성증권의 리포트, 포스코퓨처 리포트를 보면은 GM의 지난해 이제 판매 목표가 20만 톤에서 25만 톤이 목표였는데 그러면 포스코의 양극재 공급량이 35만 톤인데 실제 11만 한 4,420
52만 대 팔렸거든요. 그러면 실제 수요량은 18만 톤인데 이렇게 되면은 그 실제 수요량보다 양극재 공급이 뭐 1.8배 많아서 뭐 이게 내년까지도 소요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포스코 퓨처엠이 LG 엔솔에다가 그 제시한 그 양극재 캐파가요. 지난해 11만 4천 톤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11만 4천 톤이에요. 그리고 지난해 그 공장 가동률이 50% 정도 남짓돼 있기 때문에 실제 출하량이 6만 네. 톤이었거든요.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가 지난해 14만 톤 캐파고 올해 17만 톤, 내년에 20만 톤 캐파인데 엔솔이랑 GM 합쳐도 풀 캐파가 25만 4천 톤이에요. 그래서 35만 톤 공급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실제 포스코 퓨처엠 지난해 6만 톤 공급을 했고 LG화학도 14만 톤 공급을 다 못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서 그래서 저는 그 삼성증권의 분석에 대해서 좀 납득 불가합니다. 보고서 양극재 뭐 땅파면 나오나? 뭐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근데 어쨌든 팩트는 포스코 퓨처엠이 지난해 실제 출하량은 6만 톤밖에 안 됐고 LG화학도 14만 톤 중에서 비슷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코스모 신소재가 LG화학의 이제 단결정, 그 소유경을 납품을 하는데 캐파가 예상 10만 톤 다 지었는데 안 나갔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대체로 양극재 기업들 공장 가동률이 50%대로 봤을 때는 이 네. 35만 톤 공급은 좀 이해가 안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표에 보시면 미래에셋증권에서 나오는 업황 그 표가 보면은 이게 계속 밀려요. 업황 회복들이. 네. 그래서 계속 보면은 이제 1년 내내 지금 계속 빨간색이 바뀝니다. 원래 지난해에도 2분기, 3분기, 4분기 계속 빨간색이었다가 네. PQ 수익성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2분기 정도 돼서야 이제 개선이 되기 때문에 주가는 지금 바닥일 수 있겠지만 본격적인 상승은 올해 2분기 이후 정도로 2분기 봐야 되지 않나라고 이후로. 싶으면은 그렇게 하면 이게 이제 이대로 그냥 가만히 버틸 것인지 아니면 내가 좀 다른 섹터로 섞어가면서 할 거는 선택 여부고 저는 제가 부장님은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그래서 지난해에도 그래서 2차 전지만 그냥 양식만 규정할 게 아니라 2차 전지 섹터 좀 전액 쪽좀 집중하고 그러면서 뭐 그 유리기판이라든가 뭐 비만 채료라든가 다른 섹터를 좀 섞어서 네네. 포트를 구축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렸던 것이 그래서 지금 이제 2차 전지 섹터를 내가 장기적으로 보고 버티려고 하면은 단기적으로는 좀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 다른 섹터를 좀 섞어줄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존의 금리 인하가 4회에서 1회로 약간 기대감이 낮아졌기 때문에 기존에 생각했던 25년, 26년대 빅사이클을 한 26년, 27년도로 좀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는 좀 수익성 제고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그래서 다른 섹터를 좀 섞어주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틈새 전략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리기판이나 비만 쪽을 지속적으로 얘기해 주셨던 바도 있었고 일단 2차 전지의 섹터 턴까지는 조금의 시간이 걸리나 지금으로서 이슈가 되고 있는 2차 전지 섹터 내 종목군들은 따로 조금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참고할게요. 자, 화장품주 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이었나요? 이제 아모레퍼시픽 얘기해 주셨던 것도 기억나는데 요즘에 또 이제 수출 데이터 등을 봐도 기초 화장품, 뭐 색조 화장품 수출 괜찮고요. 코스맥스 일본 성과 괜찮다 뭐 이런 얘기들도 들려옵니다. 화장품 섹터 좋게 보신다면 지금의 탑픽은 기존의 아모레 유지하시는지 아니면 다른 종목 보시는지? 네, 그 브랜드는 아모레퍼시픽, 그 OEM, ODM, 코스맥스를 탑픽으로 말씀드려서 앞으로 이제 이 두 종목을 계속 추적하도록 하고요. 그 지난해 이제 화장품 수출이 100억 달러 뭐 돌파해서 사상 최대라는 건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화장품 섹터가 좀 최근 조정받았던 네. 이유가 그러니까 미국 시장 내에서 경쟁 강화. 그런 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지난해 8월 달부터 수출 데이터 수출 증가율이 꺾이면서 조정을 받았고 올해 들어서 이제 그 화장품 섹터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되는 흐름입니다. 일단 4분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브랜드사는 전반적으로 4분기 실적 컨센을 어떤 그 부합할 정도로 예상되고 ODM 쪽은 하회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도 부합하거나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건 코스맥스입니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올해 4분기 컨센은 부합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올해는 그 코스알엑스의 그 고성장과 북미 신규 브랜드 론칭과 또 기존 브랜드 강화를 통해서 중장기적인 성장이 유지가 된다는 것들.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의 적자를 다른 쪽에서 메워주는 그런 아이디어는 유지가 될 것 같고, ODM 쪽에서는 이제 코스맥스가 어제 좀 강세가 있던 거는 4분기 실적 컨센서스 상회가 예상되고, 올해는 그 국내 고성장과 동남아 쪽에서의 이익 확대, 중국 쪽이 회복되면서 미국 흑자 전환된다. 흑자 전환 되는 게 좀 대규모로 좀 되는 것 같고 올해 영업이익이 그 2,300억 정도로 예상이 돼서 32% 연간 성장을 전망을 하는 상태고요. 하나증권에서는 이렇게 분석해서 뭐 최대 이익을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코스맥스는 일본 쪽을 좀 주목해 볼 만한 게 있는데요. 그 일본의 3대 잡화죠 로프트라고 우리나라 그 올리브영 같은 데인데
지난해, 그러니까 지난달 2일에 그 도쿄 번화가에서 이제 그 24년도 베스트 화장품을 딱 진출을 했는데 기초 화장품 쪽에 20여 개 브랜드가 전부 다 K뷰티였고요. 색조 쪽은 22개 중에서 15개가 한국 브랜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K뷰티가 상당히 잘 나가는데 일본 업체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요즘은 그대로 카피를 해서 네. 그래서 이제 코스맥스가 지금 일본 기업과 같이 만든 틴트 같은 경우는 지난해 100만 개 이상 팔릴 정도로 오. 일본 기업들도 따라가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일본도 이제 한국 콜마라든가 코스맥스나 이런 통해서 비슷한 걸 만들려고 하고 있는 상태고 코스맥스 재팬이 확보한 일본 고객사가 80여 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맥스의 일본 성과에 좀 기대해 볼 만하고 코스맥스는 이제 소량 생산도 가능하고 대규모 생산 가능해서 일단 화장품 쓸 때는 코스맥스 아모레퍼시픽 두 종목을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상승 나오면 계속 AS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랜드에서는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ODM 쪽에서는 코스맥스 살펴주셨습니다. 영업이사님과 저희가 AS 할 게 그 유리기판 쪽인데 유리기판에 대해서는 뭐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업데이트해서 이야기를 주셨어요. SKC, JNTC, HB테크놀로지 기존에 말씀드렸던 종목들 보유인지 AS로 부탁드릴게요. HB테크놀로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그래요? SKC를 탑픽 그리고 그 JNTC를 후발을 말씀드렸고 ISC를 말씀드렸죠. ISC는 이제 ISC, 목표가 네. 달성해서 차익 실현해서 그때 이제 SKC 12만 원 밑으로 조정 받을 때 그걸 옮기자 말씀드렸고 그러고 나서 이제 튀었다가 12만 8천 원 찍고 다시 튄 거기 때문에 아마 그때 잡았으면은 성과가 도셨을 것 같고요. 그 JNTC 같은 경우는 뭐 2만 천 원 이하에서는 그 제가 이제 19,000원 때 말씀드렸던 건데 2만 천 원 이하에서는 추가 매수 의견 드리겠고 SKC는 단기가에 좀 들어간 상태라서 매수보다도 여기서 이제 그 어떤 그 추가 상승이 나올 경우에는 주로 레버리지를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은 청산 좀 하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현금 물량도 네. 15만 원 이상권에서는 일부 좀 줄이는 전략이고 주가가 15만 원 밑에서는 그냥 보유입니다. 그리고 한 13만 원 이하로 좀 조정 나왔을 때는 좀 다시 또 추가 매수 비중 늘리는 쪽으로 말씀드리겠고요. ISC는 좀 더 매수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장비 쪽은 SKC가 실제 유리기판을 개발이 시작한 게 2018년도인데 이게 실제로 이제 매출이나 실적으로 연결되는 거는 제한되기 때문에 장기 쪽을 좀 피하자. 주가는 튀지만은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좀 아니까 단기적으로만 보시고 실제 장기 투자가 가능한 쪽은 SKC, JNTC, ASC 이런 이제 소재와 이제 부품 쪽 실제로 기판을 만드는 쪽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단기, 장기로 각각 나눠서 고민을 해보시고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실체화된 유리기판 기업을 살피자 압축합니다. 자, 오늘의 종목은 현대모비스네요. 확실히 올해 들어서 현대차 그룹, 현대 쪽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난주 사실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종목을 좀 그 JNTC 바꿨던 거고요. 그 4분기 실적 이제 시즌이 왔는데 4분기는 컨셉 부합할 거로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아마 일회성 이익이 좀 환입성 충당금 환입 좀 들어오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전장 쪽 매출이 본격화되면서 올해 실적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그 현대차 그룹이 완성차 쪽에서의 어떤 전장 비율이 많이 올라가면서 현대모비스의 부품 제조 사업부 실적도 개선이 예상이 됐고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현대차와 기아의 모든 그 신차에 OTA랑 그 커넥티비티 기능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는 뭐 그 DCU라든가 그 CCU 이런 같은 이제 부품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현대모비스의 전장 매출로 이어지면서 매출의 본격화가 예상이 되고 네. 이제 올해 그 지난해 이제 그 3개년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를 했고요. 연매출 성장률 8% 이상, 영업이익률 5에서 6% 수준을 상향을 했고, 그리고 이제 주주 수익률도 27년까지 30% 이상 끌어올리겠다. 현재 한 19% 정도 돼서 이걸 끌어올리겠다 했고요. 주가가 좀 부진할 경우에는 이제 자사주 매입을 한 식으로도 주가 부양의 의지가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동사의 수익성 개선 핵심은 그 비현대차 그룹에 있는데 비계열사 매출이 부분이 좀 확대가 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괜찮고요. 동사의 AS 분야도 이제 올해는 다 PC가 다 올라가는 그런 구조라서 그래서 이제 완성차 쪽은 경쟁이 어떤 심화가 되지만 동사의 AS 부분은 P와 Q와 C가 모두 다 우호적인 환경이라서 이 부분도 좋을 것 같고 현대차그룹의 지금 SDV로 다 전환이 되기 때문에 현대모비스의 통신 지역이라든가 이런 전장 매출 부분이 확대가 돼서 전체적으로 올해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권사에서도 목표가가 이제 뭐 하단은 유한타 29만 원, 뭐 현대증권은 40만 원까지 보는데 일단 보수적으로 가장 낮은 쪽에 29만 원 일단 제시해보고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모비스 내용 살펴주셨는데 지켜보고요. 증권사 주요 가격 라인도 좀 언급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도록 할게요. IM증권의 이창환 영업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